안녕하세요. 오늘은 75쪽부터 79쪽 수업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정신이 없어요. 죄송해요. 자, 75쪽은 여러분이 보이시는 활용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활용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교과서에 있는 문제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유형별로 좀 나누는 거를 지금 복습을 할 계획이고요. 네. 그 다음에 교과서 수업 나가겠습니다. 75쪽의 문제는 뭐냐면 각 자리 숫자에 관련한 자연수 두 자리 숫자에 대한 문제고요. 저는 이렇게 놨는데 여러분은 거꾸로 놔서 사실 상관없어요. 아시죠? 자, 저는 12자리 숫자에 들어가 있는 자연수를 x라고 할 거고요. 1의 자리에 있는 숫자를 y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숫자는 10지법이니까 당연히 앞자리에 있으면 50, 60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0x 플러스 y일 거고요. 이 문제의 특징이 이제 자릿수를 바꾸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자릿수를 바꾸는 숫자는 10y 플러스 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자릿 숫자를 더해서 9가 돼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릿수를 바꾼 애는 원래 숫자보다 27이 작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릿수 바꾼 애에다가 27을 더하면 원래 숫자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었고요. 이 식 적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xy를 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xy가 바뀌면 식이 바뀌어요. 네,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식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x, 이게 y일 때 이 식이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얘기하냐면 서술형의 문제가 있을 때 뭐를 x로 놨는지 뭐를 y로 놨는지를 써주지 않으시면 답안지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지점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뭐가 x인지 뭐가 y인지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그걸로 놨을 때 식 몇 개, 두 개가 연립방정식 되어 있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을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번 식엔 x하고 y가 양변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식에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2번 식이 다 9의 배수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9로 나눠주면 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위에 x가 부호가 반대라 두 개 더해주면 x가 그냥 자동 사라져요. 즉 가감법이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이어서요. 그냥 바로 가감법을 쓰겠다고 계산을 했고요. 양쪽에 9를 나눠줬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더한 거죠. 그럼 2y가 얼마가 남는? 6이 남는 상황이고요. y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3이 되겠죠. y는 3이 될 거고요. y가 3이 나왔으니까 x하고 y하고 더해서 9가 돼야 되니 x는 뭐겠어요? 6이겠죠. 근데 우리가 문제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하나 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처음 자연수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 두 자연수는 얼마다? 63이다 라고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진짜 체크할 건 뭐냐면 이 다음에 검산이에요. 확인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활용엔 방정식 풀기까지 한 3단계가 끝난 거거든요. 저희는. 그럼 뭐를 해야 되죠? 확인을 해야 돼요. 아 진짜 63이 얼마에? 36에 27을 더해서 나오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확인 과정이에요. 근데 보통 여러분 시중 문제집에 보시면 확인 과정은 거의 생략되어 있어요. 어디만? 풀이 과정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x하고 y가 자연수다 아니면 또는 정수다 이렇게 문제를 줬는데 둘 중에 하나 유리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해가 나왔어도 자연수에는 없다, 정수에는 없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꼭 잊지 마세요. 활용 문제에는 사람 수를 묻는 문제가 있는데 정말 방정식이 나빠서 분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엔 만족할 수 없다고 써주시는 것도 사실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구장산술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게 구장산술이라는 얘기는 언제부터 풀었다는 얘기냐면 한 1000년 전에 언제 조선시대에도 풀었다는 얘기고요. 그럼 조선시대 때 이걸 어떻게 풀었을까? 막대기로 풀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표기법은 이렇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럼 저희는 소의 가격을 X냥, Y 가격을 Y냥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소 5마리, 양 2마리의 열량. 그죠? 그 다음에 소 2마리, 양 5마리의 8량 줬어요. 그죠? 정말 이거 계산하면 이제 보이시면 알겠지만 저는 가감법 썼고요. 대입법 쓰기에도 사실은 약분을 해야 되니까 가감을 썼고 어디를 맞췄어요? 2하고 5 곱했다는 건 x 개수를 맞추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부호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빼야 해요. 빼서 정리하면 뭐만 남냐? 자, 위에서
정리해서 x지수가 없어졌고요. y지수가 얼마가 남냐면 마이너스 21y가 남고 이쪽도 21이 남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20이 남아요. 그래서 양의 가격이 21분의 20량이 나올 거고요. y 값이. 그래서 이걸 이제 첫 번째 식에 넣을 거예요. 5x 더하기 2y였거든요. 여기 2배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넘겨서 이항해 주시면 10 빼기 21분의 40이고요. 10은 21분의 210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장 넘기시면 예, 결과가 5x는 21분의 170 이렇게 나올 거고 x는 5로 나눠주니까 21분의 34가 될 거예요. 저 x 뭐라고요? 소의 값이요. 소의 값은 그래서 얼마냐면 21분의 34냥이고요. 양의 값은 21분의 20냥이에요. 여기까지가 방정식을 푼 거예요. 사실 3단계. 그럼 마지막 뭐 하셔야 되죠? 방정식 확인하셔야 돼요. 자, 방정식 확인인데 이게 지금 첫 번째 식에서 풀어서 나온 거니까 소 두 마리면 얼마냐면 21분의 여기 68이죠. 그죠? 양 몇 마리? 5마리를 했는데 양 5마리를 자, 이 소리는 우리 학교 종소리입니다. 자, 양 5마리를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나오겠죠. 22분의 168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약분이 돼요. 8로. 정말 아래에 있는 2번 식이 나오거든요. 요거 확인이라도 한번 해주십사. 여기가 확인하는 데예요. 정말 두 식이 등호가 맞는지. 첫 번째 식에서 넣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애고요. 2번 식에도 한번 넣어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잘 하셨나요? 자, 넘겨보면 77쪽에 여러분 게임하는 게 나오는데, 방정식 가지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 방정식을 풀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정수계수인 방정식 2개랑요. 그다음에 소수계수 하나, 분수계수 하나가 있고요. 그 친구들끼리 만나면 해를 구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런 게임은 지금 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 교과 역량 더하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때 할게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부등식도 있고 활용 문제가 거의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 속의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서 신학서로 보는 조선수학 뭐 이런 거 있죠. 조선에도 뭐는 했냐면 닭이랑 토끼랑 뭐 이런 거 다리수 뭐 이런 거 그냥 했네요. 자, 결국은 수학은 예, 조선시대도 했어요. 평민이 했겠지만 자, 넘겨보시면 78쪽에 드디어 준원이 끝나요.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건 부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의 활용, 연립 1차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 그 다음에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까지 수업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이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 지금 9문제 되어 있는 게 정말 단원에 핵심을 그냥 훑고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풀면서 다시 복습을 하게 될 경우에요. 부등식의 성질에 관한 문제가 1번에 나와 있겠습니다. 자, 헐. 제가 부등호 방향을 잘못 썼나 봐요. 보이시죠? 78쪽에 B가 크다고 되어 있네요. 어머 어떡해요. 자, 더하거나 빼거나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플러스를 곱하는 경우에도 부등호는 바뀌지 않아요. 언제만 부등호가 바뀌냐면 음수를 곱하는 4번만 부등호가 바뀝니다. 제가 워드 작업을 잘못해서 지금 A가 B보다 크게 되어 있죠. 부등호 방향은 교과서랑 똑같이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부등호 방향이 달라지는 데는 어디라고요? 4번에 음수를 곱하는 상황에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막바지가 되니까 워드를 정말 못 치나 봐요. 칠판 판서도 이거보다 못하긴 한데 그래도 즉시 고칠 수 있어서 꼭 바꿔서 봐주세요. B가 A보다 크다고 그랬고요. 저 선생님이 나와주신 교재의 부등호는 다 반대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할게요. 저희가 1차 방정식을 풀었어요. 1차 방정식 풀었을 때 뭐라 다 똑같았냐면 1차 방정식 푸는 거랑 다 똑같았는데 하나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뭐요? 개수를 음수로 나눌 때만 보시면 했는데 저 지금 이항 이쪽으로 했죠. 왜요? 음수 나오는 게 싫어서. 그렇죠?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나누면 x는 3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죠? 이걸 이제 수직선에 나타날 때 잘 그려주세요. 등호가 없으면 무슨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 작으면 왼쪽으로 휘어집니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1번은 제일 먼저 뭐를 하셔야 되죠? 가로를 풀어야 합니다.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네,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가로는 반드시 분배 법칙으로 푸는 거고요. x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항을 시켰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자, 음수로 나누는 상황이죠. 몇 번? 부등식의 성질 마지막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자, 등호가 있는 경우 까만 동그라미고요. 크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잘 구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3번이 바로 무슨 법? 연립방정식 풀이입니다. 저희 풀이법 두 가지 배워서 3번에 1번은 가간법으로 풀 거고요. 3번에 1번은 가간법으로 풀 겁니다. 여기에 2를 다 곱해줬고요. 그래서 뺐어요. 마이너스 y가 3이 나와요. 우리 y는 얼마요? 3이고, 마이너스 3이고요. 이 마이너스 3을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x는 8이 나와요. 그리고 점검하실 거 정말 8 빼기 마이너스 3은 금방 5가 보이니까 16에서 9를 빼면 7이 나오는구나 체크하시면 둘 다 만족하는 해가 되겠죠. 자, 됐죠? 해 점검까지 했어요. 다음 볼게요. 이제 저희가 풀이법을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뭘로 풀려면 대입법으로 풀어보려고요. 까먹을까봐. 됐죠? 첫 번째 식은 대입으로 하기엔 불편해서 x 하나만 남기고 다 이항시켰어요. 이렇게. 얘를 여기에 넣을 거예요. 어디에? 여기 x자리에 넣겠죠. 당연히. 넘어갈게요. 넣을 때 주의사항 대입은 반드시 가로를 하셔야 되고요. 됐죠? 마이너스 9y 마이너스 30은 마이너스 2y다. 더하시면 마이너스 11y는 22가 나와서 y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상황. 얘를 어디에 대입하겠어요? 당연히 3번식에 대입하겠죠. 3번식에 대입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네,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더하면 플러스로 바뀌죠. 여기 플러스 된 거 잘 봐주세요. x가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 y가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나온대요. 진짜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나왔고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4 마이너스 8 나왔어요. 점검하십시오. 자, 4번 볼게요. 두 부등식의 해가 같다. 여기 밑줄 짝으세요. 두 부등식의 해가 같다 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앞에 걸 풀었을 때 나온 이 해가 뒤에 것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앞에 거 풀이하는 과정은 이항하는 과정 거쳐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바로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올 거예요. 뒤에 거 정리할게요. 뒤에 식을 정리하다 보면 x는 남겨놓고 나머지를 정리해야 돼서 a끼리 동류항이 돼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x가 뭐보다 작은 상황이냐면 8-2a보다 작은 상황. 근데 이게 얼마여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2여야 되죠. 왜? 해가 같다 그랬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0이어야 되고 a 값은 뭐여야 된다? 5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저희 지금 78쪽에 있는 4개 풀었어요. 어렵나요? 다음 단원은 단원이 끝나요. 이제 대단원이 마무리입니다. 장수도 많아요. 여기까지 시험 범위 되겠죠. 100%. 자, 주어진 부등식일 때 해가 뭐보다 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수직선을 보면 x는 뭐보다 크거나 같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네요. 그쵸? 정리하시면.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숫자가 달라요. 디귿을 풀 때 양변에 4를 곱했고요. 곱하기 4한 거죠, 모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정수 처리. 그다음에 x는 4보다 크다가 나오니까 당연히 아닐 테고. 몇 번? 리을을 계산하다 보니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네요. 얘가 답이죠. 그럼. 부등식 리을 하나예요.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리을 뿐입니다. 됐죠? 어렵진 않죠. 이거 어려우면 안 돼요. 수업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9번 이쪽이 이제 연립방정식 활용해서 나오는 흔히 얘기하는 활용이거나 고득점 문제 되겠거든요. 그래서 6번은 이제 활용이니까 문장제를 식으로 바꿔야 되죠. 주의사항이 있어요. 단위가 150g이에요. 물건이 150g이고요. 저 지금 x 뭘로 놓은 거죠? x는 물건의 개수죠.
당연히. 지금 제가 표시를 안 해도 물건의 개수가 x예요. 그리고 150g 더하기 400g. 저 그람 맞췄는데 여기를 3으로 쓰면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부등호도 단위는 통일시켜 주셔야 돼요. 저는 이걸 그람 단위로 맞춰 쓴 거고요. 킬로그램으로 맞춰 쓰고 싶으면 얘를 1000으로 나눠줘야 돼요. 뭐라고요? 0.15x 더하기 0.4는 3보다 작아. 이렇게 쓰셔야 요 식이 나와요. 킬로그램으로 맞춰진 식이에요. 이 식은. 저는 그람으로 식을 맞췄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요. 그람으로 식을 맞춰서 계산하면 숫자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50으로 나눠져요. 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양변을 이항하시면 3분의 52가 나오는데 얘가 17점 얼마 나와요. 51이 17이거든요. 3분의 51이. 그래서 최대 몇 개? 17개까지 넣을 수 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유사항 말씀드렸어요. 단위를 맞춰주세요. 좌변이 g이면 우변도 g이어야 되고요. 좌변이 kg이면 우변도 kg이어야 돼요. 이거는 속력에서도 적용됩니다. 자, 7번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수가 소수 분수니까 당연히 푸는 데만도 오래 걸릴 거고요. 저희가 이걸 하는 과정은 뭐를 위해서다? 개수를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짓이에요. 됐죠? 다 바꿔주셨어요. 바꾸고 난 다음에 뭘 정해야 되죠? 가감으로 풀 건지 대입으로 풀 건지 정해주셔야 되고 가감으로 풀 거라면 x개수를 맞출 건지 y개수를 맞출 건지 곱셈을 하셔야 되는데 x개수 맞추면 아래 숫자가 커지고요. 지금 7을 곱해야 되니까 y개수 맞추는 게 그나마 식이 많이 안 커져서 저는 정리가 끝난 이 3번, 4번식을 가지고 가감법 어디를 맞추는 거야? y를 맞출 거예요. 보이시죠? 2 곱하기로 하셨으면 다 곱해주셔야 됩니다. 시계. 3 곱하기로 하셨으면 끝까지 다 곱해주세요. 빼먹지 않고 곱해주시는 게 가장 관건이고요. 두 개 더하시면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20이어서 우리 x는 4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x가 4가 나오니 이걸 가지고 대입했더니 y값은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온다. 그래서 이 해는 4하고 5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대입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4하고 5를 가지고 뭐를 해라? a 빼기 2를 해라.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렇게 만약에 서술형 평가가 나오면 여기 점수는 거의 2점이에요. 되게 적어요. 그럼 여기까지 나오는 대가 얼마가 나올까요? 여기까지 나오는 게 2점이고 저 앞에 식을 놓는 것부터 풀이가 3점. 그럼 얘는 몇 점짜리? 최소 7점짜리 서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계 물어볼 거예요. 예, 식을 잘 세웠는지.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풀라고 문제를 주고 난 다음에 풀이 과정에서 이걸 체크할 거예요. 뭐요? 원식을 잘 세웠는지. 식을 잘 풀어서 xy 값이 나왔는지 그 xy 값으로 계산을 잘했는지. 사실 여기는 수학에선 의미가 없어요. 방정식을 잘 푸는 건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가장 점수가 많이 주는 이걸 많이 주는 이유는 문장을 식으로 잘 바꿨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 소수로 된 문장의 식을 계산을 잘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8번엔 해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해란 얘기는 xy에 이 값을 넣으면 참여된다는 뜻이고요. 정말 xy에 이 값을 넣은 이 식 두 개가 결국 a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ab 개수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랑 같아요. 해를 넣으시고. 됐죠? 그렇게 정리를 해줘서 얘에 대한 AB 개수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정리를 해서 개수를 맞추고 있죠. 지금 첫 번째 식에서 개수를 맞추고 있고요. 더해지면 3b가 10이요. b는 얼마가 나오죠? 4가 나올 거고 a는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b가 3하고 4였어요. 뭐라고요? 식이 3x 플러스 4y가 5가 나오는 녀석하고 4x 플러스 3y가 2가 나오는 녀석의 해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네, 저희 a, b 값 여기까지만 구하면 됐는데 문제 뜻으로는 이런 뜻이다 라는 것이요. 체크할게요. 9번 문제는 별표 많이 쳐주세요. 왜냐면 사실 이 9번 문제 되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x, y로 놓을 수 있는 건 사실은 여기에요. 어제의 관객이에요. 어제 남자 관객, 어제 여자 관객을 x, y로 놓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오늘의 관객이 묻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오늘의 남자 관객하고 오늘의 여자 관객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넣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나올 거라 XY 구하고 난 다음에 연산을 다시 한번 해줘야 돼요. 네,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안 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식이 달라질 거고요. 여기를 X, 여기를 Y로 놓고 싶다고 하면 저랑 다른 식이 나올 거예요. X 더하기 Y가 1236이 나오겠죠. 당연히. 오늘 관객이니까. 그쵸? 근데 어제의 관객수를 여기에 맞춰서 계산을 해 놓으셔야 돼요. 어제 남자 관객수는 뭐 한 거냐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서 식을 맞출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감소됐다는 식을 쓸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이걸 XY로 놓고 풀면 식이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다면 이렇게 놓고 식을 세우시는 게 정석이고 까다로운 건 뭐냐면 그 XY를 그냥 갖다 쓰시면 틀리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마지막에 문제에서 요구한 건 오늘의 남자 관객과 오늘의 여자 관객이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요. XY 풀면 XY를 다 갖다 쓰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 지금 하나 말고 식을 하나 더 드렸거든요. 지금 저 여기서 여러분 하나밖에 안 보이죠. 문제 뜻으로 얘기하면 어제 관객 남자랑 어제 여자 관객 더하면 1200명이고 오늘은 왜 0.97이에요?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1이 안 돼요. 그래서 1 빼기 0.3. 이 0.97인 건 1 빼기 0.03. 3%가 0.03이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는 늘었죠. 그 6%가. 그래서 0.06Y.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지금 어제보다 늘었다고 했어요. 됐죠? 그래서 한 거고요. 그러면 총 관객 수는 36명 늘었으니까 어제 1200명이었고 올해 1236이라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숫자가 커지고 되게 난감하죠. 그죠? 증가분만 쓰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x 더하기 y는 1200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식으로 풀면 숫자가 너무 큰 게 부담스러워서 저는 식 하나를 다시 세웠어요. 이렇게요. 어제 남자하고 어제 여자 더하면 1200명이고요. 증가분만 따진 거예요. 남자는 이만큼 줄었고 여자는 이만큼 늘었는데 비율로 늘죠. 근데 총으로는 36명 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는 식으로. 그래야 숫자가 좀 작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수가 너무 매기 싫어서 100을 곱해줬고 위에 식에 보니까 더하기이기 때문에 3x 플러스 3y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위에다 3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지워주면서 9y가 7200, y가 800이 딱 떨어져요. 어제 여자 몇 명 왔다고요? 800명 왔어요. 그럼 남자는 몇 명 왔겠어요? 둘이 더해서 1200이 오니까. 당연히 400명 왔겠죠, 남자는. 그러니까 XY 값이 어제 입장한 애들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뭘 원하죠? 오늘 입장한 남학생, 오늘 입장한 여학생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계산식 근거에 넣어주셔야 돼요. 0.97 곱하기 400을 해주시면 388명. 그러니까 오늘은 남학생이 얼마 왔어요? 388명 왔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학생은 얼마 왔어요? 848명 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진짜 더하면 1234가 나와요. 1236이 나와요. 36이. 1236 나와야 되죠? 두 개 더하면. 네. 1236까지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이 0.97이라는 건 뭐 때문에 나온 거라고요? 0.3% 감소 때문에 나온 거예요. 1 빼기 0.03에서 나온 숫자예요. 6% 증가해서 나온 게 뭐라고요? 1.06입니다. 이 체크하지 마시고 예, 이거 꼭 유념해 주시고 제가 왜 처음에 큰 숫자를 쓰지 않았다고 그랬죠? 숫자가 커지니까요. 자, 저 이렇게 75쪽에 중단원 스스로 마무리까지 끝났어요. 스스로 콕콕, 뭐 스스로 쓱쓱 중단원 마무리.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또 한번 활용을 보실 거예요. 이유는 왜냐면 이 단원 끝에 또 활용이 나오겠죠. 어디에? 83쪽에 보시면 활용 문제가 드디어 속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속력에 관련된 영상이 정리되어 있으면 보려고요.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문제가 뭐냐면 소금물이랑 속력이에요. 1학기 때도 한글 활용 나오면 가장 싫었던 게 뭐였어요? 속력, 소금물. 왜 열차는 자꾸 철다리를 건너가면서 몇 분 걸리냐고 물어보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속력 관련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는 아까 봤던 그것 때문에 그래요. 소금물도 까다롭고 속력도 까다로운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주면 단위를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나오는데 분인지 시간인지 단위를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람 나온 것처럼 킬로그램처럼 좌변 우변의 단위가 같아야 돼요. 좌변이 그람 단위로 식을 세우셨으면
우변도 그람 단위가 나와야 되고요. 좌변이 킬로그램 단위면 우변도 킬로그램 단위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단위를 맞춰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기본 공식,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뭐 그런 거에 대한 공식 말고도 외워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단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교과서는 이미 그럼 85쪽까지 진도를 다 나간 거잖아요. 계약하고 나면 저희가 함수를 바로 나가야 되냐고 물어보시겠는데 그럴 수가 없겠죠. 왜요? 여러분이 인터넷으로만 수업을 들으셔서 학교에 나오시면 저한테 체크할 상황은요. 1, 2, 3, 3단원까지 끝난 거잖아요. 저희가. 3단원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저랑 그 학습지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못 오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저는 고민이 많고요. 왜냐면 오시면 학습지를 다 최대한 빨리 받아서 학습지를 풀어보며 여러분의 성취를 볼 생각인데 못 오시면 학습지를 제가 띄워야 되잖아요. 근데 프린트가 안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학습지 양도 많아요. 왜냐면 지금 단원이 3단원인데 크게 단원 내용이 8장 정도의 학습지는 이미 프린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부탁사항은 저희 6월 3일날 저를 만나실 때 온라인상으로 그럼 이미 지금 이 수업을 제가 찍고 있다는 얘기는 83쪽까지는 100% 다 풀었다는 얘기예요. 책이 교과서에 다 풀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여러분의 책은 깨끗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풀건 제가 풀어줬던 풀이식을 썼건 제가 수업한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풀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 풀이가 다 써 있길 원해요. 그 얘기는 아마 6월 1, 2일에 숙제를 하셔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무슨 소리야? 듣기만 하고 클릭을 안 하시는 분은 쓰느라 바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채워서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채워서 못 갖다 주시는 분은 계약하는 날 바로 저한테 내셔야 합니다. 가정학습을 내셔서 뭐 15일을 미뤘다고 하면 7월 초에 오는 첫날 추학책을 갖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는 여유를 드릴 수가 없네요. 왜냐면 그 사이에 달라지니까요. 그 다음에 그 주에 오는 첫날 6월 3, 4, 5일에는 학습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 그 다음 주 온라인 수업에는 복습 내용이 EBS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왜냐면 학습지가 앞단원이거든요. 그러고 여러분이 나오실 때 함수를 나가도록 노력할게요. 함수는 사실 그래프판이 있어서 자로 막 그려야 되고요. 제가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하게 될 경우 그래프를 일일이 그려놓는 작업을 해야 돼서 교과서랑 맞추려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자료를 만들 때. 왜냐면 여러분이 안 오게 되면 하나 정도, 4차시 중에 한 차시 정도만 제가 만든 자료를 보게 되겠죠. 그러면. 그럴 때 좀 그럴 거고 그래프 그리는 게 수행평가로 저는 꼭 보고 싶거든요. 이유가 시험에 그래프 그리는 걸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건 반드시 수행평가에 보고 싶기 때문에 여기는 연습하는 시간도 드릴 거라서 가급적 학교에 나오는 주까지 해서 함수를 끝낼 예정입니다. 저의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 빨랐거나 그다음에 몰랐거나 하는 거는 교과서 풀이에 남겨서 저를 만나는 일주일 4시간에 거의 질문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포트폴리오 20%랑 다음에 단원별 쪽지 시험 20%는 정말 기본 개념만 문제를 각 단원별로 5개씩 추릴 예정입니다. 아마 오시면 6월 내내 시험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곧 제 얼굴을 보시겠네요. 저는 마스크 쓰고 수업해서 괜찮을까요? 어쨌든 다음 1차 방정식 활용 관련 수업 꼭 보시고요. 속력 관련 수업은 제가 많이 좀 따놓을 테니 체크해서 봐주세요. 예, 속력 관련도 나올 수 있고 소금물 관련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안 나오긴 하지만 시중에 문제집엔 여전히 물어보고 여전히 저희에게 물어보는 거 선생님 이거 안 풀려요? 라고 갖고 오는 건 그쪽이 많아서예요. 수업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의 한 30분 됐네요. 이 뒤에 한 10분짜리 영상으로 심화 문제나 활용 문제 연결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